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한 1.7%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31K 위로 올라선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31K를 찍었어도 종가 마감을 31K 이상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종가 마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.1K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종가 기준상 31K 위로 마감을 해주는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5일 연속, 오늘까지 합하면 6일 연속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지금 보이면서 이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어제의 상승을 두고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블랙록이 ETF를 다시 재신청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1년여 만에 최고가를 썼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 SEC가 블랙록을 비롯한 이 ETF 신청한 이 월가들에 대해서 서류가 좀 불충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SEC의 그 반려 사건이 있은 이유로 다른 이 월가의 금융사들은 바로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었는데 블랙록만 이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밤만 해도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재신청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ETF 전문가들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추측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지만 업데이트가 느려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세부 정보 작성이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흥미를 잃어서 포기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 추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간밤에 이 블랙록이 재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또다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가 지금 살아나면서 다시 좀 최고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모건 클릭의 공동 창업자도 이제는 이 SEC가 승인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현재 월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SEC가 어떤 신청서를 승인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SEC는 정말 이제 특별한 정말 그 결정적인 큰 결함이 있지가 않는다라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괜찮게 흐르고 있고 또 다른 자산 시장인 이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어제는 좀 이렇게 얼룩덜룩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좀 빅테크들이 살짝 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. 하지만 이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로 보시게 되면 어제 증시가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 결국엔 보시는 것처럼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비록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상승한 국가보다는 하락한 국가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결국 어제 이 하반기 첫 시작을 그래도 이 미 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상 밖의 이 상반기가 워낙 또 이 자산 시장이 괜찮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이 상승보다는 좀 하락을 점치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도 좀 공유를 했는데 이 헤드라인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는 다르다. 미 주식 추격 매수에는 경고음이 들린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보이고 있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HSBC에서는 AI 열풍이 한계점에 임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증시 추락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또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금리에 기업 실적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좀 부정적이면서
비관적인 기사가 7월 3일 어제도 나왔었는데, 그런데 또 오늘은 어떤 기사가 또 나왔냐면은 7월 4일 이제 오늘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침체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라는 또 이런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는 어느 정도의 전방이었다라면 지금 실제적인 이 경제지표 역시 이 침체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지난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46이 나왔는데 요것은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는 이 PMI하고 또 비슷하게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면 경기가 화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50 이하면은 경기 수축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46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8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을 한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이후 최장 기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원인으로는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있을 뭐 FOMC에서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뭐 80% 이상으로 또 높게 보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지금 실질적인 경기 지표들이 위축을 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금리 관련해서도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요걸 보시면 뭐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이 미국의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뭐 작년부터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금리 역전차가 1981년 이후로 또다시 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금리의 만기가 길수록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2년보다는 10년물의 금리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2년물짜리가 4.9%의 금리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이 2년물보다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10년물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10년물은 3.8%로 2년물과 비교를 해서 지금 1% 이상 이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금리차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 달에 이 지역 은행들이 막 무너질 그 시점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 스프레드 금리 차가 1% 이상 벌어졌다가 다시 좀 줄어들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올해 3월보다도 지금 현재가 이렇게 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벌어진 폭이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역전차가 났던 거랑 그리고 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이때 금리 역전이 발생했던 거랑 비교를 해서 지금이 정말 월등하게 이 역전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딱 봐도 또 눈에 보입니다. 그래서 이 1980년도 초반에 있었던 지금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뭐 거의 이때와 버금가게 현재 이 금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몇 개월에서 뭐 1, 2년 이내에 이런 음영의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이 또 지난 역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또 이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저는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침체 얘기는 작년부터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역전 차를 다시 보시면 작년 7월 이후로 해가지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차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었어요. 그렇다면 작년 이 금리 역전 차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기사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주요 5개국에서 일제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경기 침체의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, 캐나다, 스웨덴, 뉴질랜드에서도 7, 8월에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
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에 나온 기사인데 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라고 하는 이 스티븐 노치가 미국의 경제는 기적 없이는 침체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다면 작년 8월 달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만약에 이때 팔고 지금까지 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? 그것을 한번 요 차트로 살펴볼게요. 그래서 이때가 작년에 이 금리 역전차가 발생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그 시점인데,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제로 이 S&P 500은 이렇게 이 지수는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을 이 10월 달에 찍었었고, 지금은 이 이후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도 현재는 더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팔고 지금까지 이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? 이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 8월 달에 경기 침체가 얘기 나왔을 그 시점이 바로 요 시기인데,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2만 달러 부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뭐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뭐 거의 바닥권에 있었고, 그 이후로는 이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이 비트코인이 뭐 15K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3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2만 달러 부근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매도를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량을 지키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매크로들은 어찌 보면 노이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이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현재는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40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지수는 4400포인트대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격이 꽤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RSI도 지금 뭐 70 이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에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위치에서 조금 이 지수가 하락을 한더라도 이 200일 이동 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하락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기준을 삼았던 것은 요 200일이 아닌 200주 이동 평균선이었는데 대략적인 가격은 아마 한 25K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,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31K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자산시장과 비슷하게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, 이 기준만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면 앞으로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또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37,000달러까지 상승 랠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테라 붕괴 사태 때 37,000달러 부근에서 급속도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31,000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31,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우리는 극적인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또 내놨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31,000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위치에서 또 하나의 뉴스를 또 호재로 삼아서 이때 대략적으로 한 37K, 한 38K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이 알트코인 역시 덩달아 또 오르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공유한 것이 있는데, 어제 이 미 증시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 주식 종목인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이 코인베이스가 있는데,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어제 이 52주 최고가를 또 쓰면서
요게 어제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9.2%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0%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고,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 동안에 무려 11%나 정말 급등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저는 이런 주가의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결국 시간을 두고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직접적인 유동성이 몰려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이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되니까 또 이 하반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, 좀 비관적으로 내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, 뭐 그런 것에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라 기존에 세운 내 전략대로만, 그리고 내가 세웠던 그 기준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내 전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